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1번째 페이지. 횟수로 3년째 화요일마다 잡지사의 출근 도장, 얼굴 도장 찍고 계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잡지사 같은 출판업계 동향을 보니까요. 네. 박광일 선생님의 새 책이 지금 출간 임박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또 언제 또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방송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아깝다라는 내용들에 좀 이렇게 좀 살을 붙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읽는 재미가 또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은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네. 썼는데 늘 그렇듯이 쓰고 나서 저 책이 쓸모가 있을까 늘 그런 아이,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쓸모 있죠. 잡지사 내용도 그럼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잡지사에서 안 다룬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겠죠. 네. 아마 새로 쓴 것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넉넉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또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연극이나 공연에서 쓰는데 뭐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극도 희극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위치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번에 책을 쓸 때 좀 참고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는데 이제 책이 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제목과 함께 그래서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보통 이제 출판 계약이나 어떤 계약할 때 도장 찍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도 진짜 도장을 찍나요? 찍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제가 계약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제가 두 번째로 서명을 하니까 근데 이미 거기에 이제 도장이 가운데 퉁퉁퉁 간인이라 그래서 예. 그 계약서 두 부 사이에다가 찍어갖고 저는 하는데 제가 도장 안 쓴 지 꽤 오래돼서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사인을 하거든요. 예. 사인을 하는데 이게 항상 이 쓸 때마다 볼펜이 찍 하고 종이를 밀어서 다시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쓰고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거의 저는 서명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진짜 엄청 큰 거래가 아니면은 뭐 전자 서명이나 그냥 서명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네. 도장 구경하기가 점점 쉽진 않은데 오늘 역사 시간에는 조선 왕실을 증명하는 도장이죠. 어보와 국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선생님 우선 조선 도장의 종류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도장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특히 왕실에서 국가에서 썼던 도장들을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인지 아니면 그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지 요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왕이 따로 있고 나라는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들을 뭐 국세 뭐 이런 국세.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 그걸 이제 옥으로 만들면 옥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왕을 상징하는 도장은 이제 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또 보물 보자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어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서 일단 어보하고 국세가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조선 왕실의 도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념 정리를 해주셨고 어보의 개념부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시호 그다음에 묘호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종묘에다가 이렇게 위패를 올릴 때 신주를 올릴 때 그 옆에 그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도장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간단한 내력을 어책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보인데 네. 문제는 한 조선의 왕이 27명 그리고 왕비 더 해봤자 거기에다가 뭐 곱하기 한 2 정도 되면은 그 숫자가 나올 텐데 지금 남아있는 어보가 330개가 넘어요. 100분도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보는 뭘까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호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명나라에서 준 이름 말고 또 종묘에 이르는 올린 묘호 말고 존호라는 게 있어요. 존호는 뭔가요? 높여 부른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어떤 뜻을 담은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존호를 받을 때마다도 어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심지어는 살아서 존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승하하고 나서 존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왕비 같은 경우는 살아서도 존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아들이 왕이 되거나 또 손주가 왕이 되는 경우 있으면 그때마다 뭔가 경축한다는 의미로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존호를 올려요. 그럴 때마다 존호가 바뀌었잖아요. 예. 추가가 되니까. 예전에는 이 존호를 요 존호로 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 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글자를 받고 그다음에 또 두 글자를 받고 두 글자를 받으면 이걸 다 더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럼 도장을 새로 파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새롭게 이렇게 존호를 올릴 때마다 등장을 해서 네. 어보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300개 넘게. 우리가 그러니까 300개 넘는 예. 어보가 현재 남아있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구나. 어보는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옥인가요? 금인가요? 딱 보면은 네. 아 저거 돈 되겠다, 금빛 찬란하다라고 해서 가져가지만 사실은 이제 그 구리 아연 청동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금으로 아말감 기법이라고 해서 도금을 했던 거니까. 아말감. 네. 치과에서 많이 쓰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수은하고 해서 이제 수은을 날려버리고 이제 금만 딱 붙게 하는 그런 도금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금 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드물게 국세 같은 경우 이제 옥으로 만든 경우는 재질 자체가 옥이니까 예, 예. 말 그대로 겉으로 볼 때나 아니면 그 안에 재질이 똑같은 방식의 그렇겠죠. 옥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도장보다 네. 옥으로 만든 도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보통 왕이나 황제의 도장을 상징하는 낱말을 옥새. 그렇죠. 아. 그렇게 이제 옥새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옥새보다는 이제 금 도금을 한 금처럼 보이는 금보가 금보라고 또는 하는구나. 금새 금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에디터가 찾은 자료 보니까 이제 어보가 되게 멋있네요. 뭐 거북이 모양도 있고 용 모양도 있고. 네. 예, 대체로 뭐 저런 식입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그렇죠. 대체로 이제 정사각형 형태의 약간 벗어나는 사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손잡이의 모양이 사실은 예전에 조선시대는 네. 대체로 거북이를 썼습니다. 거북이. 뭐 거북이가 나쁘진 않아요. 이제 신령 사령 중에 하나이고 그쵸. 장수를 예. 상징하는 동물이긴 한데 예. 문제는 용을 쓰고 싶은데 네. 중국에서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아, 용은 중국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이 손잡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옥새의 옥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 손잡이 부분을 이제 국세 그 손잡이 부분을 전부 다 거북이로. 만들다가 네. 이제 우리도 야 니네하고 달라 우리도 황제국이야 네. 하면서 이제 대한제국 선포할 때쯤에 네. 저 용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명성황후 책봉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이네. 그렇죠. 이제 용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뭐 거북이도 뭐 귀엽고 예.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디자인이 괜찮은데 뭐 집에 뭐 거북이도 없고 용도 없으니까 저는 아무거나도 하나 저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갈로아 작가 빼고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갈로아 작가 있나요? 거북이가 있을 거예요.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저희랑 격이 다른 분이군요. 어보는 그렇고 국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 뭐가 네, 있을까요? 이제 예. 그 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왕의 도장, 천자의 도장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 도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장도 사실은 찍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교 문서에 찍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 국왕, 네. 지인 이렇게 궁 찍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문서에 도장을 찍는데 네. 이걸 하나를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써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럼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입니다. 아, 국세가 여러 개. 국세가 여러 개예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 옥새 하나 손에 넣겠다고 진짜 막 엄청 추격전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국세가 여러 개인데 네.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 대외적으로 찍은 국세는 13종류. 그다음에 많구나. 행정용으로 국내에 찍었던 국세는 26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국세 오브 국세가 있겠죠. 아, 왕국세. 아, 진짜 제일 대표하는 국세. 대표 국세. 외교 문서에 찍는 국세. 그걸 이제 우리가 대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뭐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라든지 또 우리 역사 속에 등장을 할 때 뭐 이 국세를 숨겼다 아니면 국세를 찍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 대보라는 거는 따로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도장은 실제로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애석하게도 이 국세는 실제로 쓰던 거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 시기를 지나면서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보 같은 경우는 소실된 건가요? 예, 예. 종묘에다가 보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 국세는 거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내용 국세 몇 개만 좀 남아 있다고 예. 하죠.
그 대장국세인 대보와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 있다던데. 그렇죠. 예. 이제 고려 말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기 원나라하고 명나라 교체기쯤부터 네. 약간 이제 그때 그 외교적인 부분을 조금은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책봉을 받아갖고 그냥 도장 찍고 내부에 도장을 따로 찍었는데 그냥 그 책봉 받은 도장으로서 국세를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주냐면은 고려 국왕 지인 고려 때니까. 고려 국왕 지인. 예. 그러니까 고려 국왕의 도장 네. 이런 뜻입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두 가지 점에서 약간 기분이 나쁜 게 첫 번째는 그거를 명나라에서 만들어 줬다는 게 일단 좀 기분이 나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저때까지 어보 그다음에 국세 하면은 보나 세라는 게 도장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건 좀 격이 높은 낱말이고 예. 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그래서 제 도장에도 있는 있죠. 맞죠. 예. 무슨 지인 예. 이렇게 찍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려 국왕 지인이니까 격을 좀 떨어뜨린 거예요. 살짝 기분 나쁘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도 건국할 때 같은 방식이었으니까 명나라로부터 역시 조선 국왕 지인 이렇게 받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세를 네. 외부에서 받아 썼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명청 교체기에는 이제 청나라가 야 이제 명나라 도장 압수하고 그렇지. 예. 우리가 내려준 도장 써 하면서 청에서 내려준 조선국왕 지인 그 이때도 지인이네. 도장을 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보 국세만 보면은 약간 속상한 부분이 있으니 이제 어느 순간에 네. 요거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불현듯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불현듯 하게 됐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태극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예. 만국이 외교가 동등한데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장 만들어 쓰자라고 하면서 대조선 군주보 같은 것들을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들어서게 되면 대한제국 황제 국세 아까 거북이에서 용으로 바꿀 맞습니다. 때. 그러면서 이름도 단순하게 이제 그 문양만 거북이에서 바뀐 게 아니라 이름도 이제 보가 또는 새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도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인이라는 그 중국 쪽에서 넘겨준 거를 꽤 오래 썼네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국세, 황제지세, 그다음에 황제지보, 칙명지보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국세다운 국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국세가 있기는 하죠. 그렇군요. 대한국세. 그래서 대통령한테 있나요? 이 찍는 국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국세는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고 어보는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도장인 셈인데 근데 국세와 어보가 이제 쓰임이 다른 만큼 보관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세는 이제 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정전이나 인정전 이런 곳에서 회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는 결제하는 자리입니다. 결제 서류 자리에. 네,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임금님이 찍기 힘들거든요. 그거 다 힘들잖아요. 되게 직접 안 무서워요. 찍으시나요? 이제 보통 이제 내시들이 와서 찍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승지들이 이제 옆에서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승지를 중심으로 한 승정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장을 관리하던 관청이 또 따로 있어요. 상서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덕궁 가서 보시면은 그 인정문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상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청이 있는데 거기가 도장을 관장하던 관청입니다. 이게 이 상서원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패예요. 마패 만드는 데가 비슷하다. 근데 마패가 도장 역할을 해요. 실제로 어디 가서 창고 같은 거 막을 때 여기다가 칠해가지고 딱 붙여버립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마패가 전부 고유 번호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 뭐 인사동이나 이런 데 사면은 마패가 다 그게 그거지. 근데 잘 보시면은 전부 다 몇 년에 만들었고 몇 번째 만들었다라는 게 고유 번호가 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도장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상서원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서원에서 주로 이제 국세를 관할을 한다면 장인들 많이 스카우트 하겠네요. 그렇죠. 잘 새기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찍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기념품입니다. 네. 이번에 존호를 받으셨고 또 이번에 임금님께서 승하하셨고 네. 요때 필요할 때마다 만든 어떤 의식과 절차에 따른 기념품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쓰지 않는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이거를 종묘에다가 우리가 이제 신주가 모셔져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상자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다 모셔져 있어서 아. 실제로 이건 온전하게, 왜냐하면 종묘는 어쨌든 신성 불가침 그렇죠. 영역이기 예, 때문에 예. 그 공간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0개가 넘는 이제 어보가 남아 있었는데 네.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그 광복 이후에 넘어올 때도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갈 때 미 군정에 그대로 다 넘겼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손실이 없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네네.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좀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몇몇 미군 또는 민간인들이 이걸 가져갔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간 걸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뭐 어보를 환수했다. 네네. 누구누구 어보를 뭐 다시 돌려받았다. 예. 이런 기사가 있는데 대체로 그게 미국 쪽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이게 뭐지 하고 가져간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어보나 국세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 예.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 어보랑 국세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예. 나라를 대표하는 유산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것 자체가 거래가 불법이에요. 아,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유네스코의 어떤 문화유산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예외에 해당하는 국가 자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상대방하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조금 좀 빨리 어떻게 보면 환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발견만 되면 돌려받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본인이 이제 아니다, 난 없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네. 예, 대체로 환수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력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환수를 하면서 내가 또 이걸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 어떤 그 뭔가 자긍심 자긍심. 이런 아, 것들도 예.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그러게요. 또 환수가 또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어보에 근데 글자가 엄청 많이 새겨진 어보가 있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보는 아까 이제 그 존호를 올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어보를 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인왕후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고종즉위 직전에 명순이라는 존호를 받았어요. 명순. 그럼 이제 네. 두 글자짜리 어보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866년에 휘성이라는 존호를 받고요. 아, 그 예. 이후에 정원, 그다음에 수령 이런 존호를 쭉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죽게 될 때 철인왕후라는 철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요건 시호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철인왕후의 이름을 모두 적은 어보가 있는데 네. 영순, 휘성, 정원, 수령, 경헌, 장목, 철인왕후. 아, 조도는 누적 시스템이에요. 누적 시스템이에요. 아, 묻고 더블로 가는 시스템.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 예. 철이는 시호가 되고 나머지 예, 예. 앞에 게 다 존호가 되거든요. 아, 이거 다 새겨야 되나요? 이거 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커야 되겠네. 아닙니다. 글자 도장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럼 그만큼 작게 써야겠네요. 작게 새기는 거죠. 예, 근데 예.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여기 기껏해 뭐 한 열 몇 글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문조로 추정되는 효명세자 같은 경우는 엄친아 효명세자. 예, 예. 이제 고종이 족보상 효명세자의 아들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종이 뭐만 있으면 예. 존호를 돌아가신 효명세자한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임금님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 한 번 존호를 올릴 때 8글자씩 올려요. 아, 그럼 존호 여러 번 받으시면은 8배수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12번 존호를 올렸고요. 아, 정말? 그거 어떻게 거기에다가 되는 거야? 시호, 묘호까지 더해지게 돼서 예, 예, 예. 그래서 효명세자, 그러니까 문조의 어보에는 116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또 같은 사이즈 안에다가 같은 사이즈 안에. 그래서 저는 이거 사진으로 봤거든요. 네. 와, 장인도 대단하고 예. 이 오탈자 없는지 확인한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고. 괜히 반도체 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효명세자의 그 순서 틀리면 어떻게 한 89번째쯤 썼는데 순서 틀리면 어떡해요? 그건 저도 모르죠. 상선에 그 저기 도장 그 저기 어보 만드시는 분이 예. 좀 하실 일인 것 같은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효명세자의 그러니까 문조의 어보가 그 왕 중에선 제일 많은 116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명세자의 부인이죠. 나중에 신정화하고 불렸던 조대비 네. 62자입니다. 야. 왜냐하면 왕 올릴 때 왕비도 같이 올리니까 아, 예. 또 그때 신정화호는 거의 살아 계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노를 올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도장을 새기는 것도 그다음에 그 도장 찍은 내용을 읽는 것도 읽는 자 이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러면 하고 읽는데 그렇지. 야 그러니까 전각 눈도 좋아야 돼요. 이 전자잖아요. 전자니까 대충 저도 몇 글자는 읽어내지만 이게 몇 개 확 넘어가면 못 읽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읽어내는 분들도 대단하고 어쨌든 예전에 이 어보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116자가 새겨진 어보도 있다. 네. 근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개인 도장 인감에 대해서 오늘 해줄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어보, 그 다음에 국세,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국이 도장의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도장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도장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파생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쓰는 그 개인 증명, 네. 인감, 도장 네. 이것도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인감 제도가 만들어진 게 네. 1914년입니다. 일제 강점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조선시대 수많은 양반들이 쓰던 도장들이 있었지만 예. 이게 증명용 도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신분 증명용 도장으로 쓰게 되면서 네. 이거를 국가 공공기관에서 너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 증명 서류에는 네. 이 도장이 들어간 것으로 인정한다. 이게 인감 제도인데 통치의 편의를 위한. 그렇죠. 이 인감 제도를 쓰는 나라가 현재까지 일본, 한국, 네. 대만. 세 나라. 그렇습니다. 대만도 일본 1894년, 95년부터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감제도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이니 그 제도를 대체하는 것. 또 우리 인감도장 잃어버렸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다시 갱신하러 가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인감 증명서는 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대신 증명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위임장 받아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네. 이제 사실 확인 증명 개인 서명으로도 충분히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그렇죠. 인감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인감 증명 자체를 지금도 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어떤 대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로 좀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쉬우시죠?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학교에서 도장 파줬어요. 졸업 선물로 학교에서. 정말요? 졸업 선물로? 네. 전교생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 이제 대체로 다 한자 이름이 있었으니까 한자로 다 파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네. 이제 성인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썼냐면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읽지는 않지만 책을 많이 사잖아. 그럼 거기 책 곳곳에 책 곳곳에다 찍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도 아니면서. 제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부터 저자의 책이 아니라 구매자인 나의 책이다. 느낌 있네. 이러면서 이제 책 하면 도장 찍은 거 보면 이제 그게 읽히기도 하고 안 읽히기도 하지만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거 내 책이 있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꽈방에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거 내 책인데 하고 가져갈 수도 있고. 견출지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재밌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양반들이 개인 어떤 증명용으로 도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자기가 구입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쓴 어떤 편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예쁘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장 같은 거를 찍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또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감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도장 자체는 사실은 조금 널리 좀 쓰여도 재밌지 않을까, 예쁘지 않을까. 그래서 도장을 뭐 한 개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한자로도 쓰고 한글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영어 닉네임 있으면 그런 것도 적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 곳에 좀 활용을 하면은 또 뭔가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나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상의 어떤 제도는 바뀔지언정 도장 문화는 좀 길이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어보와 국세 그리고 오늘날의 인감까지 도장 이야기 해봤습니다. 박관일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